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튜나마요의 설립자이자 창업자이자 CP이자 셰프 등등등 하고 있는 튜나마요 사장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라디오에서 명언인 척 나오는 말들을 무조건 믿지 마라.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889년에 죽었고 최초의 라디오는 1년 후인 1890년에 나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연도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 1790년에 죽었고 최초의 라디오 기술은 1901년에 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간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팩트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인간들이 모인 사회가 팩트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팩트가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평소에 보고 듣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 영화, 게임, 소설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허구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거짓말들입니다. 인간과 사회는 팩트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허구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단순히 생존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유익 또한 욕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호모 루덴스, 의리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생존의 관점에서 그런 정신적인 유의는 굉장히 쓸데없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그 낭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2017년 얼마나 문화를 즐기셨습니까? 질문 좀 바꿔서 다시 해야겠네요. 여러분은 2017년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셨습니까? 2017년의 마지막에 튜나마요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 낭비 연말정산 해보시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튜나마요 특별기획 연말 특별대담 2017 인생낭비 연말정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그 전에 이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저희는 튜나마요는 영상 제작하는 회사인데 왜 오디오 컨텐츠가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영상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한 11월, 12월 연말에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더 이상은 영상을 좀 만드는 걸 줄이고 싶어서 오디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디오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어, 이걸 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특별 기획으로 단발성을 하는 기획이니까 그럼 뭐 솔직히 이거 몇 명이 들을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쨌든 그래도 뭐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 더가 있네요. 저 오늘 연말정산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게스트가 있는데요. 게스트 소개를 드려야겠죠? 자, 먼저 우리 튜나마요의 노조위원장 그리고 수셰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
소개를 할까 말이 안 나오네. 왜 이러지? 어쨌든 튜나마요의 유일한 사원을 하고 있는 둥여 PD가 나와 있습니다. 둥여 PD. 네, 안녕하세요. 2018년을 맞아서 이제 77만 원 세대를 시작했는데 청년 실업의 천병에 대해 대졸백수 둥녀라고 합니다. 아직은 백수가 아닌데 벌써부터 백수가 될 생각에 꿈이 부풀어 계신 것 같네요. 아, 제 마음은 항상 그 백수의 마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냐? 튜나마요의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서 몇 번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자, 이분의 특이한 이력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작사한 곡이 방송을 타기도 했었던 분인데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툭박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나마요에서 용역 및 이제 잡다한 이제 그 안 좋은 곳에 있는 일을 맡고 있는 툭박이라고 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분야가 되네요. 영화, TV, 책, 음악, 그리고 게임까지 총 5개 분야에 이르러서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녹음이 몇 시간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쁘게 가야 하는데, 이미 모인 지 3시간이 지났거든요, 저희가. 네, 3시간 동안 뭐 많은 네. 일이 있어가지고, 오프닝 녹음하니까 3시간 지나갔네요. 그죠, 예, 세팅전을 아주 네,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글지글. 네. 그래서 이 5개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 전체적인 거를 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도 현실적인 여건상 다 할 수가 없어서, 베스트 앤 워스트 주로, 올 칸에 나왔던 작품들, 또는 봤던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나빴다를 각 패널들마다 얘기를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부문별로 이슈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시네마 연옥입니다. 시네마 연옥. 영화를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좀 구질구질하긴 한데, 이거 코너명을 설명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시네마 천국이 있다는 건 다 아실 테고, 원래는 그래서 시네마 지옥을 하려고 했는데, 시네마 지옥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시네마 지옥도 꽤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채널이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네마 지옥. 네, 어쨌든 첫 번째 코너 시네마 연옥, 2017년에 개봉한 영화들을 위주로 해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영화계를 뭐 전체적으로 한번 뭐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2017년에 국내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현실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참 최근에 시사나 범죄 관련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 워낙 큰 일들이 현실에서 많이 벌어져가지고 오히려 영화가 좀 묻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 외에는 아주 임팩트 있는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천만 영화도 있었나요? 올해 천만 영화 있었습니까?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사가 있었고, 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천만
건 없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신과 함께가 1000만이 넘을까 말까 하는 저는 못 넘는다고. 저는 넘는다고. 왜죠? 넘더라도 아, 만약에 네. 넘더라도 새해는 넘겠죠? 그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새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9일이라서 1000만이 넘더라도 아마 새해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새해 첫 1000만이 될 천만 수도 영화? 있겠네요. 어쨌든 국내 영화로서는 그렇고 외국 영화의 경우에도 뭐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글쎄요. 임팩트가 뭐가 있었을까요? 임팩트 정말 근데 막 엄청나게 이슈가 될 정도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느낌? 또 뭐 어떤 광란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열풍이 분다든지 예전에 뭐 아바타나 그런 네. 것들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압도적인 뭔가 그 극장가를 아예 박살내버리는 네.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논란이나 이슈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각 패널들의 베스트 앤 워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앤 워스트 누구부터 하실까요? 뭐 저부터 할까요? 막 내고 하니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툭박 씨부터 2017년 영화 베스트 워스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2017년 영화 베스트 저는 덩케르크를 뽑았고요. 네. 근데 이유를 뭐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다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요. 워스트 말씀해 주시죠. 워스트는 이제 이제 화제의 영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예. 저스티스 리그. 예, 이게 원전지 뭐 저스티스 리그가 원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워스트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툭박 씨가 툭박 씨의 베스트는 덩케르크, 네. 워스트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네. 저스티스 리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스트 앤 워스트를 하면은 베스트의 이유가 궁금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워스트의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이유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뽕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고 역겹다고 생각하고 되게 오그라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은 국뽕을 마셔도 역하지 않겠구나. 좋은 국뽕이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덩케르크 정도의 이제 완성도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영화고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영화를 많이 다룰 거고 지금도 많이 다뤄왔고 앞으로도 많이 다룰 건데 되게 좋은 교과서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코믹스계에서도 DC와 마블이 싸웠듯이 영화에서도 약간 이제 팀들 간에 약간 우리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이 균형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팬들이 실드를 쳐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갔다. 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이어서 얘네들은 이제 모여도 안 된다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워스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뽕 영화죠. 영국의 국뽕 영화죠. 그죠? 그렇죠. 네, 영국의 국뽕 영화인데 국뽕 영화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국뽕 영화라고 하면은 뭐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든지 고취시키고 그 영웅이 나온다든지. 특히 뭐 기억나는 거는 뭐 작년에 나왔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거는 좀 그런 그 전에 있었던 뭐 공군 지원을 받아서 나온 R2B, 리턴 투 베이스 좀 생각이 나는데 명량? 그런 명량은 뭐 네. 뭐 그건 사극이고 뭐 어쨌든 너무 이야기를 확장시키지는 않도록 하죠. 어쨌든 네. 그런 밀리터리 국뽕물 전쟁 역사물에 있어서 높은 완성도와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국뽕이라는 게 어떤 자기 자랑 내지는 자기 연기, 자의식 같은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없이 모두 뭐 덩케르크는 다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연출이 참 담백하고 그죠. 그렇게 막 모든 걸 그렇게 막 나서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참 말을 잘 못하겠네요. 구차하지 않게 깔끔하게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국뽕적이지 않은 국뽕답지 않은 네. 국뽕. 국뽕답지 않은 국뽕답지 않은 국뽕. 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연출과 네. 작품성으로 어떤 그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네. 귀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제목을 정정해 주세요. 네. 그래도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정식 제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런 네. 고충이 또 있네요. 저 같으면 저 쓰레기라고 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DC와 마블 이렇게 양대 산맥의 지금 그 슈퍼히어로 영화 유니버스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스티스 리그라는 거는 마블의 어벤져스와 대비되는 그 이벤트인데 그 중요한 이벤트를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셀- 투박씨의 의견으로 말아먹었다. 셀프 관짝에 못 박기. 관짝에 못 박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제 관을 못을 박았다. 네. 그래서 균형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더니 모두가 모여서 스스로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둥녀 게스트의 베스트 앤 워스트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또 이제 굳이 1, 2, 3위를 해갖고 했는데, 노력하셨네. 아니, 좀 좋게 본 영화들이 그래도 네. 좀 있었네요. 막 압도적으로 이건 올해의 영화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좋게 본 영화.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네. 그래서 1위는 덩케르크, 그죠, 역시. 2위가 2위, 3위는 사실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네. 2위가 컨택트, 네. 그리고 로건 이렇게 선정을 이거 해봤고요.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컨택트는 네. 어라이벌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어라이벌. 네. 어라이벌로. 죄송합니다. 이거 컨택트. 네, 컨택트는 옛날에 있던 영화죠. 그 조디 포스터 나온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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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해외 개봉명은 어라이벌이었는데 국내 개봉명만 컨택트가 됐었죠. 왜- 그 저작권.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다음 워스트는 이제 제가 정말 저를 화나게 했던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운 영화. 먼저 그 우리나라 그 VIP. 네, 박훈장 감독 신작.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칸의 총아. 음. 자비의 논란의 단지 세상의 끝. 음. 이 두 편을 이제 워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베돌라 같은 경우에는 깐느 수상했을 때도 좀 말이 많았죠. 사실 그 제가 자비의 논란 영화를 본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큰 기대를 하고 자비의 논란 얼마나 천재인지 한번 음. 봐야겠다 했는데 그 영화 끝나는 내내 동안 팔짱을 끼고 있다가 영화 딱 크레딧 날라오자마자 한숨을 쉬고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들 정말 크레딧 그 다양성화가 되지 않게 크레딧 다 안 보고 다 황망히 일어나서 이제 재빨리 상영관에 빠져나가는 모습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캐스팅된 배우들은 면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 네. 맥사 카셀이나 그 누구죠? 마리온 코티아르도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배우들 면면이 화려하고 어쨌든 뭐 논란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깐느 수상 감독에서 저도 볼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두녀씨를 포함한 그때의 관객들은 다들 좀 약간 머리 위에 물음표가 뜨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실제로 그 영화 상영하는 동안 사람들이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더라고요. 그게 원래 이제 영화관 한숨 쉬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죠. 이 영화가 이제 그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막 말싸움하고 서로 감정에 이렇게 상처내고 막 BGM도 사실 잘 없고 이런 영화라서 한숨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저 이 프랑스 영화를 자주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 글쎄, 프랑스 영화에 이질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못 만드는 영화였었던 걸까요? 그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아직 같이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워스트였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시간이 아까웠다. 내 10,000원. 참고로 그 둥여 씨는 CGV VVIP입니다. 네, 그렇죠. 한 1년에 한 5, 60만 원을 이제 영화 표값으로만 쓰는 호갱이죠, 호갱. 헤비 유저죠. 네, 헤비 유저. 네. 헤비 유저인데 네, 깊이가 없다. 나쁘게 말하면 호갱, 뭐 좋게 말하면은 그렇게 막 헤비 1년에 50, 60만 원 썼는데 그 중에서 10,000원이 아까웠던 영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제 다 네. 아까운 영화들이 있는 그죠.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의 베스트 워스트를 말할 차례인데요. 저는 그 올해 영화관에서 본 영화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한 33개 정도 됐어요. 아마 뭐 두녀 씨 같은 경우에는 VVIP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을 테고 뭐 투박 씨는 얼마나 보셨는지 얼마나 보셨어요? 저는 또 꼴에 또 의외로 바빠가지고 영화관을 많이 가서 보지는 못하고요. 이제 저 또 굿도 다운로더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고 저도 한 20편 네. 내외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전에 참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놓쳤던 영화들도 많고 이번에는 또 저도 좀 바빴던 적이 많아서 한 번에 하루에 막 영화를 4편씩 몰아서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쫙 뽑아보니까 좋았던 영화도 있고 싫었던 영화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는 베스트를 이거 참 베스트가 1위가 전부 다 똑같네요. 그만큼 훌륭했던 저희가 영화. 뭐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와서 네. 본 거죠.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죠. 예. 네네. 특히나 저는 이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는 자타공인의 크리스토퍼 놀란 빠돌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좀 솔직히 좀 민망한 감이 좀 있습니다. 네. 제 베스트 첫 번째는 덩케르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서 영화관에서 한 번 본 유일한 영화입니다. 네, 제가 다크나이트를 3번 보고, 다크나이트를 3번,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2번, 인셉션 2번, 인터스텔라 2번, 이렇게 최소 2번은 봤었는데, 이거는 딱 한 번 봤어요. 왜 한 번만 보셨죠? 글쎄요, 저도 이걸 2번 이상 볼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예매를 또 했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면은 그 박찬욱 감독의 일화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이 영화 감독이 된 계기가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을 보고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현기증을 다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에 영화 감상 스타일도 한 번 보고 한 번 이상 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약간 그걸로 제가 비슷한 제가 뭐 박찬욱급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인상이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뭐랄까 그런 게 있죠. 다시 한번 마주할 용기가 안 나는 그거를 처음 봤던 인상을 그대로 간직해두고 싶은 그죠. 그때 감동이나 네네. 그런 것들. 그때 벗어난 역치를 그죠. 다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블루레이도 얼마 전에 보셨죠? 네. 제가 샀는데 안 보고 있습니다. 소장용. 소장만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저는 무조건 물건을 사면 한정판이든 뭐든 비닐 다 뜯어버리고 무조건 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아직 손을 못 대겠어요.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면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 정말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편이고 물론 놀란의 특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놀란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약간 질감이 다르면서도 그죠. 굉장히 좋으면서도 참 민망하네요.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논란 여기까지. 다들 그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마구 설명을 하는 거는 TMI? 네, TMI. 투머치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겹치나요? 어라이벌이네요. 등려 씨와 겹치는데 되게 자존심 상하신 것 같은데. 되게 글쎄요. 아닌가요? 근데 저희가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셋 가지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또 이제 좋은 영화는 그죠.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근데 좋은 영화 뭐, 평론가들도 다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박평식 집 거 많이 보는데. 네.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개봉은 작년에 했었던가요? 그렇죠. 작년에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감독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가
국내에 한정해서는 2편이 개봉한 셈이 됐는데 그 중에 뭐 블레이드 러너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저는 어라이벌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여운 엄청난 그죠? 네. 여운과 그리고 참 영화적으로 각색이 잘 돼 있고 연출이 잘 돼 있다. 편집이 딱딱 잘 돼 있다. 어떤 서사를 영화라는 게 편집이 돼 있고 서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그쵸. 어라이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참 매체 특성에 잘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네. 네. 점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사실 이게 저는 명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거는 베스트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빙 빈센트인데요. 아트하우스 영화, 그 소위 말하는 그 좀 잘 못 나가는 예술 영화인데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깜짝 롱런을 했습니다. 네. 꽤 저는 오랫동안. 한두 달. 원래 그런 아트하우스 영화는 한 달 정도 하면 길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했죠. 지금은 아마 차트에서 내려갔을 것 같은데. 네. 저번 주까지는 제가 걸려 있었던 걸로. 12월 네. 마지막 주 전까지는. 그거 진짜 오래 했네요. 그 러빙 빈센트는 뭐 어떻게 뭐 지나가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을 가지고 유화 애니메이션,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프레임을 그 화가들이 한 장 한 장 다 그려서 뭐 몇만 장을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 참 제가 러빙 빈센트 경우에 참 할 말이 많은데 글도 막 길게 적으려고 하다가 막 못 적고 이랬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편 덩케르크나 어라이벌에 비해서는 그 작품의 완성도나 그런 것이 그에 미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유화 특히 정말 유니크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화풍으로 그려지는 애니메이션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첫 장면이 이렇게 인상적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서 아르데 카페로 연결되는 그 장면만 가지고도 소름이 돋는 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없는 영화가 아니지만 저는 어떤 영화적 경험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보자면은 충분히 이거는 2017년에 봤어야 하는 영화다 라고 꼽고 싶네요.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러빙 빈센트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이것만 갖고도 내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네. 워스트는 참 쉽게 뽑았어요, 저도. 워스트 첫 번째.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가 종이를 잘못 적었네. 워스트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 5입니다. 봤어요. 원래 다 보신다 했지.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신 로봇 좋아하시는구나. 변신 닦기죠, 변신 닦기. 저를 아시는 분은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전부 극장에서 봤습니다. 변신 닦기. 3부터는 전부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군요. 저희 제목과 파네요. 인생 낭비. 네. 진짜 낭비를 하셨네요. 아무튼 네. 정말 낭비예요. 트랜스포머 5 정말 이거는 원래는 그 트랜스포머 4까지는 약간 장난기가 있었거든요. 볼 때 이거 보고 엄청 욕해야지 이러고 봤었는데 트랜스포머 5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나를 농락하는 건가? 내 돈을 뺏어가려고 이걸 만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뭐 별로 얘기하기 싫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쓰레기고 전부 쓰레기고. 어쨌든 워스트 오브 워스트입니다. 저는 이걸 영화로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창작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끔찍한 말씀을 혼종.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욕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악녀 김옥빈 주연의 액션 영화 인트로 시퀀스가 뭐였죠? 1인칭 액션 영화로 유명했던 하드코어 엘리 그 벤치마킹 한 걸로 유명했나요?
그래도 뭐 나름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같은데 이제 뭐 대한민국 역대급 뭐 액션씬 이러면서 자주 올라오긴 했어서 네. 깐내 사람들 출품도 됐었죠? 네. 물론 깐내 출품돼도 그게 작품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뭐 거기서 깐내 그랑프리 탔다고 해도 욕하는 사람은 있는 법이니까요. 네. 안 봐서. 어쨌든 정말 저는 이것도 참 화가 나는 영화입니다. 정말 최근 한국 액션 영화의 문제점이 정말 피는 많이 나오는데 정말 공허한 영화. 디지털 망령. 굉장히 그 모욕적인 영화였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굳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왜 선택을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네요. 신과 함께 뽑았습니다. 다들 웹툰은 보셨죠? 네. 사실 저는 웹툰도 그냥 전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신과 함께는 참 그 신과 함께 제작사가 그 중국 CG? 영화의 CG라고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중국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중국 영화인데 그것도 약간 90년대 풍. 아니 90년대 풍은 아니에요. 90년대까지는 중국 영화 그러지 않았어. 그냥 제가 느낌 봤을 때 딱 코스튬 디자인은 약간 90년대 중국 영화에서 볼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딱 그런 느낌 있죠. 그 홍콩 반환된 후에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웅이나 그런 영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대자본에 네. 진짜 중국 본토에서 막 돈을 팍 써가지고 그냥 날아다니고 초대자본에다가 그 스케일은 일단 커. 네. 대륙 이상이야. 일단 사람 많이 나오고 헐리우드 영화인데 네. 중국으로 배경하고 백인 나오는 영화 느낌. 그 그레이트 월 최근에 그런- 개봉 딱 저도 네.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일단 무지막지한 스케일. 네. 어떤 무조건 CG인데 커야 돼. 그냥 CG가 아니라 스케일의 CG.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물론 그게 아니 뭐 CG 잘 만들어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술력이라는 거는 최신의 기술력이 언제나 좋은 법이거든요. 기술력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서 좀 너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개를 5년 뒤에 만들었으면 CG가 더 좋았겠죠. 그렇게 친다면. 근데 내용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이게 저는 뭐랄까 그 영화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떤 예. 재화벌 그 부제가 네. 재화벌인데 어떤 전통적인 권선징악? 그 전통적인 뭐 어떤 사후 세계관 네. 사후 세계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윤리관, 선악관, 도덕관 이런 것과 뭐 현대의 융합을 해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화 자체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뽑기에. 최루탄, 네. 최루가스 그냥. 그죠. 최루가스 지옥. 예. 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어쨌든 저는 그 기술적으로 뭐 좋게 하겠지만은 그것이 평가받을 지점, 그것으로 이게 주된 평가를 받을 지점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적으로 비평할 만한 내용이 없으면서 뭔가 좀 공허한 영화였다. 1000만이 될지는 아마 1000만이 될 가능성이 속도로만 높게 보면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1000만 영화라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죠. 1000만 영화라는 게 정말 이게 1000만 영화라는 게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가, 어떤 가치를 담보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영화를 어떤 예술이라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패널들의 베스트와 워스트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코너만 하는데 시간 얼마나 썼나요?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홀리 쉣. 와우, 30분. 어우, 정말 많은 얘기를 했네요. 특히 제가 많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또. 네, 그러면은 그 이슈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잠시만요. 대본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슈를 한 5개 정도 뽑아봤는데 이거 뭐 다 하고 싶은데 이거 노력해보자.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거면 다 끊어버리고 휙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편집이란 게 가능하잖아요. 아 편집은 우리 너무 바빠요, 바빠.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네. 일단은 그러면 이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영화계에서 뽑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천만 영화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영화라는 게 천만 영화가 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게 흥행할까 싶었던 영화들이 올해 한국 극장가에서 깜짝 흥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연초에 굉장한 이슈를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너의 이름은 그러니까 올해 극장가 이슈가 있었네요. 너의 이름은 네. 있었군요. 중반기에는 군함도가 약간 좋지 않은 이슈로 좀 날렸었는데 네. 그런 게 생각해보니까 있었군요. 네. 어쨌든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 특히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나 이런 기브리 작품들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어떤 쉽더? 그런 이 말을 해드리기 원했죠. 그런 거에 네. 가깝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신카이 마코토는 근데 그런 잘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전체 관객의 커버리지로 봤을 때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여지는 네.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지브리 작품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확실히 다른 그쵸,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했었는데 정말 너무 잘 크게 됐죠. 네. 오랫동안 흥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극장에서 극장 광고를 봤을 때는 그냥 무슨 코미디 내지 감동물 그냥 1시간 코미디하고 1시간 감동을 하는 충무식 무슨 그냥 장하는 영화였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굉장히 진중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네. 영화였습니다. 진중한 영화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저도. 네. 안 봤어요? 봤어요? 안타깝네요. 저희가 네. 이렇게 너무 메이저 영화만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변호를 하자면 네. 저 학생이었고 시험 기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딱 맞춰가지고. 딱 비수기에 네. 나와서. 네, 변명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봤어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굿도 다운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저작권자에게 올바른 페이가 가도록. 네. 저희가 시초까지 정리하시고 얘기해줘. 저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네. 네, 범죄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범죄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흥행하지 못한 것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중규모 정도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꽤나 롱런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600만, 700만 정도 봤다고. 네, 이건 보셨죠? 네. 저는 참고로 지금 꼽은 3가지 영화를 다 안 봤거든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범죄도시 보셨죠? 네. 역시 VVIP답게. 보셨는데 범죄도시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범죄도시 딱 포스터가 보면은 한 100만 명 안 볼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느낌이 좀 있었죠. 좀 네. 되게 짜쳐서 네. 기본적으로 포스터가 짜치기 때문에 사실 포스터만 좋아도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프로파간다라든가 아무튼 일단 기대치가 낮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때 아마 경쟁작들이 좀 큰 영화들이 좀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확실한 캐릭터 매력이 어쨌든 입체적인 평면적인 확실한 캐릭터가 이게 두 축을 잡고 있고 마동석이랑 윤계상 씨인가요? 네. 장첸 역으로 네, 나왔죠. 장첸 씨가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캐릭터가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유행어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뭔가 이 죽창 네. 다시 갈등 해소할 때
상큼하게 터트리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있어서 음. 좀 그런 게 입소문을 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범죄 영화는 저희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깜짝 흥행한 영화들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깜짝 흥행한 영화들을 별로 안 봤네요. 그래서 네. 이건 결국 인상 비평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말할 수 있는 게 너의 이름은밖에 없어요. 셋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네. 이제 패널들은 봤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러면 영화 개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이거 전체를 좀 묶어서 이 영화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라는 식으로 좀 약간 공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죠, 그러면.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상업 영화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근데 뭐 예고편만으로 봤을 때는 그게 파악이 안 되는 영화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뭔가 확실한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관객들이 뭔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주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좀 깜짝 흥행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이 영화들이 그런 흥행의 요소가 없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관객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것을 관객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깜짝이라는 아니?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야? I can speak예요. 네, 네. 뭐 아니면은 너의 이름은 또 이제 그거는 뭐 스포일러가 있는데 아니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 뭔가 애절함이나 뭐 그런 그 감동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너의 이름은 볼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도 뭐 좀 바빠가지고 영화를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하도 떠들어대고 다니니까.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게 구전이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네. 영화들. 입소문 영화라고 요즘 많이 입소문 타서 많이 입소문 영화. 네. 옛날에 끝까지 간다. 되게 기대가 네. 많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잘 됐던 것 같고. 그죠. 이성균 주연이었죠. 네. 조진웅 씨도 나오고 조진웅 씨가 이제 출세 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영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짝 흥행하는 영화는 이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입소문도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으로 봐서 이제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뭐 겨울왕국이나 이런 지브리 애니메이션으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20대나 30대나 어른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형 느와르라고 하죠. 이제 이번 2017년 들어서 엄청 많이 이런 한국형 느와르들이 많이 개봉을 했는데 되게 징그럽고 약간 이제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람들이 눈이 맞춰졌지 않았나. 감수할 수 있다. 네,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구전도 뭔가 깜짝 흥행 내지 흥행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신과 함께도 지금 굉장히 구전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모로 뭐 처음에는 원작 파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또 눈물 울면서 쏟아. 나왔다. 남자 3명이서 울면서 나왔다. 그거를 누군가 말하면은 나도 왜 울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극장을 가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도 이걸 봤는데 이 다른 영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과 함께 본 거는 이게 감동적이더라. 그런 게 좀 큰 구전이 좀 확실히 요즘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신과 함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는데 어쨌든 반론은 하지 않도록 넘어가죠. 일단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이니까. 네.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맞는 영화였다. 최근 한국 그 영화계 이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 영화. 네. 약간 그 제작사나 투자사가 주가 되어서 어떤 기획을 만들고 어떤 소위 잘 되는 영화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추석 때
네, 아니, 특수. 수정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제작사가 배급사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획과 동시에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인 배급이 폭발적인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게 네. 가능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좀 억지 흥행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뭐 스크린 한 2,000개 잡아버리고. 그죠. 네. 뭐 멀티캐스팅하고 네. 오달수 나오고 유해진 나오고. 네. 조정석 나오고. 그 지금 딱 생각이 났는데 그 광해 같은 경우에도 억지 천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죠. 그게 좀 지난 거의 얘기긴 하지만. 거의 시작된 것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네. 그럼- 막 시집에 가면은 그때 뭐 그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그때 막 시즌마다 티셔츠가 바뀌죠 직원들이. 아, 네. 그때 CJ가 제일 밀어주는 영화 이런 거를 티셔츠를 막 입고 나오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랬었는데. 또 이제 한참 큰 논란했던 이제 검사회전? 검사죠. 네. 되게 안 좋은 그런 예라고 보여지네요. 버스 시간표. 네, 버스 시간표처럼 진짜 영화관인데 그 검사회전밖에 없었어요. 저는 헤이트풀 에잇을 보러 영화관에 갔었는데 뭐 심지어 네. 그 영화 CJ 거가 아니야. 그죠? 쇼박스 거야. 네, 쇼박스 거예요. 아이고 좀 다른 얘기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어쨌든 이런 기획 그- 영화. 기획 영화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쪽에서 떠먹을 때마다 입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네. 이것만 봐.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그런 게 좀 약간 고전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네. 너무 영화 비슷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그 관객들이 약간 이런 좀 단어를 좀 고르기가 어렵네요. 약간 가치 판단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뭐 진정으로 선택한 영화는 좀 진정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객들이 선택한 영화는 결국 관객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 그 제가 작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천만 영화가 한 편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게 그 있었죠? 국내 천만 영화? 뭐였죠? 그거 부산행 하나였거든요. 근데 근데 면면을 따져보면은 작년에는 천만 영화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 좀 뭔가 그 제작되는 영화의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서 그게 뭐 아가씨도 있었고 그죠? 곡성도 있었고 음. 또 뭐 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 안 나면 약간 좀 관객들이 그것도 다 뭐 400만, 500만, 600만씩 가갖고 예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가씨나 네. 그 아가씨, 곡성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또 다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어쨌든 그러한 좀 약간 소위 다양한 관점의 영화들은 그 감독들이 파워를 갖고 있는 영화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좀. 네. 네네. 그런 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가씨나 그런 곡성 같은 영화들이 작년에 한국 영화에 내려온 정말 몇 줄기 빛과 같은 영화였는데 그거는 결국 그 전에 그 감독들이 쌓아놓은 그런 그 힘, 권력. 문화 권력이죠. 네. 제작사의 간섭을 좀 덜 받고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기획을 온전히 밀어붙여서 나왔었던 어떤 다양성이나 그리고 또 잘 만드는 감독이니까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었던 게 아닌가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깜짝 흥행하는 영화들에는 공통적으로 관객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돌아가 보죠. 그렇게 뭐 관객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각각 세 개의 영화를 지금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범죄도시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 어떤 범죄도시는 어떤 뭐 죽창이라고 정리를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쾌감, 카타르시스, 어떤 범죄를 무찌르는 네, 그쵸. 특히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미워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었다. 이거는 이것도 좀 한 2년 전 영화입니다만 베테랑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베테랑이 흥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이나 이렇게 네. 네,
그 뭔가 결말에서 오는 네.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뭐 심각하거나 이게 막 잔혹하지 않은. 네. 좀-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네. 이제 그렇게 확 치고 나가는. 예전에는 그거 대표적인 그런 시리즈가 공공의 적이 있었는데 네. 공공의 적도 시리즈가 좀 전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으면 했는데 네. 나오진 않네요. 강원석 감독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요? 감 떨어져서 갈수록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평들이 그- 많이 쏟아지고. 네. 네, 공공의 적에 그 나왔던 뭐죠? 그 주인공이 뭐였죠? 강철중? 강철중. 네. 강철중이 참 시리즈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캐릭터였는데 그죠. 전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이건 좀 바깥 얘기였고 범죄도시는 어떤 그런 쾌감, 범죄를 묻히는 쾌감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러면 너의 이름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의 이름에서 관객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자신이 원했던 것을 채워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뭔가 그런 느낌 있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시공간을 뛰어넘은 사랑. 인터스텔라랑 네. 인터스텔라 사람들이 좀 되게 좋아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근데 메시지? 그거는 굳이 그거 지금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어쨌든 그 올해의 관객들이 그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였다고. 저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이 영화에 나오는 재앙이 약간 이렇게 겹쳐 보였던 그거를 막았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던 재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들. 그쵸. 그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네. 감정을 느끼는가. 그것을 어떻게든 네.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쵸.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글쎄 내가 뭐 약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실제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그 영화평들을 보면은 그렇게 느꼈던 관객들이 좀 있었던 네.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좀. 네, 그랬던 그렇습니다. 것 정말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정말 그런 슬픈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 Can Speak Out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네. 시사적인 문제와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보죠.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영화들인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영화는 또 어떤 일제시대의 그런 거에 관련해서 올해 두 가지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주목할 만한 게 군함도와 I Can Speak가 있었습니다.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업계 관계자에서 들은 얘기인데 CJ는 2천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1,000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면을 받았던 반면 I Can Speak는 어떻게 깜짝 흥행을 할 수 있었을까? 관객들에게 선택을 받았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 의식에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I Can Speak는 비극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 이제 비극에 대한 얘기는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걸 보는 걸 사실 좀 불편해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영화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신선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 비슷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눈길인가 뭐 그런 류의 비슷한 다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영화 아니라 그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네. 눈꽃? 눈길? 아무튼 귀향? 귀향? 귀향 아니냐? 귀향. 잘 몰라요. 안 봐갖고 네. 그런 영화들과 이 I Can Speak가 가지고 있는 뭔가 희망,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는 좀 다르지 않았나. 네. 그런 게 좀 신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I Can Speak를 일단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상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충 뭐 네, 뇌피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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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죠. 이랬을 것 같다. 물론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향은 실패하고 왜 I Can Speak는 귀향 아니죠. 군함도. 군함도 군함도는 실패하고 왜 I Can Speak는 성공을 거뒀냐 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이제 사람 냄새가 좀 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얼굴에 뭐 시꺼먼 거 묻히고서 너무 이제 인위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안에 세트장도 이렇게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 촛불 켜고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아니 군함도는 혹시 네. 봤는지? 아니 저 보진 않았습니다. 아, 네. 저는 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두 영화를 다 못 봐서 하나를 봤으면 이 토크를 하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러면 생각이 좀 드네요. 제 부분은 좀 확실히 영화를 안 보고 얘기하니까 뇌피셜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제 부분은 이제 그럼 편집을 하는 걸로 이 정도 할 수 있죠? 편집 안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의무가 아니니까. 그죠. 취향 따라 하는 거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척 비평이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군함도는 봤었거든요. 저도요. 네, 군함도를 봤었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보기 전에 사람들의 예상과 보기 후에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떤 느꼈던 그 군함도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군함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군함도를 이것도 약간 이거를 하려면 또 CJ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막 뛰어났잖아요. 군함도가 막 개봉하기 전까지 무슨 갓 영화가 하나 나올 줄 알았죠. 배우들도 배우들이고 그렇죠. 감독도 감독이고 제작비도 제작비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릇되었다기보다는 영화를 보기 전에 선입견이 전부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일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게 없었고 그런 그 마케팅적이랄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슈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때도 무슨 소녀상 대표적으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본과의 마찰 이런 그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 없이 이 영화가 개봉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함도는 그 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개봉 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알바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번 이제 군함도를 주제로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거기에 봤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시청자가 그 군함도 무한도전이라도 군함도를 봤을 때 그런 인상과 그런 느낌과 영화 군함도가 너무 달랐다. 그죠. 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감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약간 그것도 약간 관객들이 알고 기대했던 것을 영화에서 못 봐서 반대가 되는군요. 그러면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약간 역사 왜곡 그 이슈나 아니면은 뭐 뭔가 저희 징용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인식? 관점에 대해서도 뭔가 이슈가 있어서 좀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았는데 또 스크린은 2000개를 잡아버렸다. 전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반발. 그렇게 좋은 영화 아닌데 스크린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군함도는 괜찮은 영화라고 봤는데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점은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영화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액션씬도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렇게 준수하다고 적어도 준수한 영화는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승환 감독이 만들고자 했던 메시지나 비전과 관객들이 원했던 굉장히 강하게 원했던 이거를 어떤 감독이 기획하고 창작해낸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베이스로 하고 있더라도 영화라는 창작물로서 다시 재구성되고 각색되고 어떤 특정한 관점과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I Can Speak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건 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네? 감동이 배가 되는 점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그런 약간 집중성 같은 게 있을 것 네. 같기도 해요. 우리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시놉시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뇌피셜로. 네. 그 방향도 좀 다르죠. 어떤 구남돈의 당시 실태를 보여주는 영화였다면은, I Can Speak는 좀 접근 방식이 달랐죠. 과거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당했던 내용을 밝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언의 형식이냐, 아니면은, 묘사. 밝히는, 재현? 기술. 네. 재현의 방식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그 후에 말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아유, 표현이 참 어렵네요, 오늘. 후일담? 어려워. 어쨌든, 그런 어려운 단어를. 네, 그 어려운 단어를. 어쨌든 약간 질감이 좀 달랐다. 접근 네. 방식이 좀 달랐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천만 영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7천만인데, 천만 영화가 나온다는 거는 국민의 7분의 1이 봤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천만 영화가 뭐 여러 편 나온 것보다는 뭐 300만, 500만의 영화들이 여러 편이 나오는 것이 훨씬 영화 업계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다라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도 어떤 천만 영화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저도 사실 솔직히 작은 영화라도, 물론 큰 영화도 있습니다만, 큰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작은 영화들도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생태계라는 건 결국에는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그거 뭐 덧붙이실 말 있습니까? 네, 전 너무 말하고 싶어갖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네. 단관 극장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뭐 연속상 뭐 단편 상영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 편 몰아보고 막 그랬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영화 스펙트로 보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작은 영화도 많이 봤고 네. 그거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 지점이 약간 천만으로 가는 느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300만, 400만, 500만짜리 영화가 많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도 될까요? 들지 마세요. 지금 1시간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영화만 하고 아마 1부를 끊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도 뭐가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겁니다. 자, 올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기대작이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옥자.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것 외에도 넷플릭스 영화라는 점인데요. 네. 국내에서 개봉을 했습니다만은 깐느였나요? 옥자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네. 보이콧 움직임이 좀 있었죠. 왜냐면 그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보이콧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됐었죠? 그때 개봉을 했었나요? 타이틀 올라올 때 야유하다가 끝날 때 박수 치면서 네. 아웃됐다는 식으로. 어쨌든 상영은 했군요. 네. 대신에 이제 수상하는 후보작에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미경쟁으로 갔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뇌피셜이죠?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니까 저희 관계자도 아니고 네, 청취자분들 좀 양해를 들었던 얘기. 카드라 통신이 저희들의 근거 자료고 저희 뇌피셜이 저희는 그냥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양이 많을 뿐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툭박씨께서 지금 오렌지 주스를 따라하는 소리가 났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집을 좀 적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온갖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